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하이로닉 전자공시도 받고 사업 설명도 받고 홈페이지도 받고 이제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7월 28일 기준 지금 장중이고 7,190원 7,190원 오늘은 뭐 멈춰있네. 시총은 1,014억 1,400만 주, 외국인이 2.63%, PR이 12배 나온다. 동일업종 PR은 14배. 요게 요때 상장을 했거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고 바로 급락을, 뭐 이거를 그냥 코넥스에서 여기고 이때 상장을 했단 말인가? 코스닥이 상장을 하니까 이 가격이 있는데 코넥스에서는 이만큼 가치를 갖다가 받던 거니까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둘 중에 하나든지 뭐 그게 그런 것 같은 상황. 자, 상장은 이맘때 했대. 이맘때. 자, 그래서 12월 12일 12월 12일 날 상장, 12월 12일 날 코스닥에 상장했나? 잠깐만. 코스닥에 12월 12일, 코스닥에 12월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코넥스에 상장 전에, 맞지? 상장 전에 이제 최고가, 그러니까 코넥스에 있을 때 최고가를 달리다가 코스닥이 상장하니까 바로 꼬꾸라진 거네. 아, 이게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 가격이니까 코스닥이 상장되면 더 되겠지 싶었는데 생각만큼 되지 않고 편편하를 달려온. 시총은 1,000억, 주식수는 1,400만 주인, 1,400만 주. 어이가 없겠네. 자, 뉴스를 보면은 하이로닉 뉴스는 2분기 매출 52% 증가한 73억,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8억 7천, 전년 대비 36%, 1분기가 58억 정도 나왔거든. 그에 비하면은 증가하는 거 맞는데 하이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론이 이런 거에 비하면 매출이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범용 전기 수술기 실크로 미국 FDA 인증, 실크로 미국 FDA, 이런 식으로 뉴스가 메인 21년 7월부터 뉴스가 있고 그 전에는 없네. 어찌 보면 얘들이 코스닥에 14년에 등록하고 뉴스를 더 낼 수도 있는데 안 냈다라는 거는 크게 뭐 그거 되지 않았든지, 뭐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든지, 뭐 홍보를 하기 싫었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다고 21년 7월에는 왜 홍보를 했는데 모르겠다. 알아서 생각해라. 자, 종합 정보 그렇게 해서 요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종목 분석을 들어가서 1년 전에 샀으면 15% 수익이 났었고 6개월 전에 샀으면 마이너스 6%, 3개월 사이에 34%나 빠졌다는 소리네. 이진우 대표, 이은숙은 부인. 그래서 두 사람 특수관계자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사주도 12, 자사주를 12%나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 프로야 총? 45%에서 자사주까지 57%를 저것들이 가지고 있다. 하이프 집속 초음파 하이프 원리를 이용해서 RF, 그 뭐지, 초음파, 집속 초음파가 이거 고주파 RF, 그거를 같이 하는, 같이 더블로 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만들어낸다고 하고 팔고 있고, 어 연간 매출을 보면 17년부터 22년까지 5년 보면 180억, 200억, 150억, 130억, 200억. 매출이 시원찮아. 클래시스나 JCC 메디칼 뭐고, 또 내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있지? 잠깐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 봐봐. 기업 현황 보면 나오지. 매출이 5년 매출이 보면은 300억, 400억, 800억, 7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됐던 게 보였고, 클래시스 말고를 또 본다라면 JCS JCS 메디칼을 보면은 JCS 메디칼 매출을 보더라도 뭐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간 매출 200억, 270억, 360억, 500억, 800억 우상향하고 있지. 자, 그러면 루트로닉 3호C도 있나? 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이
800억, 900억, 1100억, 1150억, 1700억 이런 우상향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뭐야 봤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로닉 매출은 우상향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180억, 200억, 150억, 200억 선에서 멈돌고 있는 맞지? 그런 식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뭐 자산 총계에서 보다시피 부채가 낮아서 부채율이 10몇 프로밖에 안 돼. 왜 10몇 프로? 자본 유보율은 한 4,000% 정도 나오고 ROE는 한 11%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 한 10% 후반대 그렇게 나온다. 순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순이익이 영업이익 매출액 플러스 영업이익을 전체 1년 평균 타율, 1년 꼴 결정력이라고 말한다면 순이익률은 그날 그 타율이라고 보면 돼. 그날. 그러니까 순이익을 계산하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빼야 되노? 금융 뭐 이자가 받는 거 그리고 자기가 또 뭘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세금까지 딱 떼면 순이익이 딱 떨어지는데 순이익은 그러니까 영업이익과는 다를 수 있지.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이자가 많이 낼 거고 부채가 적은 회사들은 이자 안 냈으니까 돈을 더 굴려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 그래서 얘들은 순이익이 영업이익률보다 좀 더 높을 확률이 아주 크다. 많다. 평균적으로 높지. 왜? 그때 영업이익이 9%일 때 24%, 14%일 때 19%, 9%일 때 4%. 이때는 왜 낮지? 이런 식의 영업이익에서 세금만 빼고 나머지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EPS는 우상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우상향. PBR은 1.8대 평균 5년 평균 배당이 0.66%인가 0.46%인가 배당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 거의. 자, 근데 주식 수는 1,400만 주. 1,400만 주에서 멈췄는데 12년 12월에 그 3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40몇만 주가 여기에 불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냐고. 얘들은 돈이 있잖아. 부채 비율이 13억밖에 없으면 은행이 땡기면 되잖아. 맞지? 근데 부채를 그거 전환사채 12를 발행했다는 거는 짜증 나는 거지. 왜? 이 봐봐. 시총 1,000억짜리가 부채 은행에서 이율도 적고 은행에서 부채도 적고 그러니까 은행이 돈 빌릴 수 있잖아.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은행에서 돈 빌리기 싫다. 너들이 주식 사라. 자본금을 늘려도 이래가 자본을 땡겨가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저들이 유보율이 어디 갔노? 유보율 봐봐. 유보율이 4,000%, 4,000%란 말은 자본금에 40배가 있단 말이야. 40배. 그럼 400은 넘잖아. 그럼 건물을 팔든지 뭘 할 수가 하여튼 은행으로 대출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30억짜리 짜증 나는 거지. 그냥 그 주주 값어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있는 거 쓰면 되는데 빌렸다는 거지. 그거지. 밥 먹고 있는데 반찬 먹고 있는데 지껏 먼저 챙겨 넣어놓고 그래놓고 그 공룡 반찬 더 손대는 거지. 지껏 고기 2저럼 밥그릇 위에 올려놓고 그거는 나중에 먹으려고 놔두고. 야,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팔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없잖아. 맞지? 아무 상관없잖아. 주가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회사 팔지도 않을 건데 값어치가 올라가든 말든 뭔 상관이고 주식을 팔 때를 대비 그 값어치가 올라가야 회사 값어치가 올라가야 주식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회사 값어치가 올라가든 말든 회사 값어치는 올라가는데 회사가 이만히 많이 팔고 이만히 뭐 이렇게 부채율도 낮고 이만큼 잘 하고 있으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지자리면은 뭔 말이겠나 맞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팔지 않으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지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전환사채 충분히 발행할 수도 있지. 짜증난다. 돈이 많이 있으면서 30억짜리를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 기업 내용.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고 2007년에 상장해서 2007년에 설립을 하고 2009년에 지금 대주주 이진우 대주주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대표이사를 했고 상장은 14년에 12월 17일 날 했다. 그전에는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었다. 코넥스. 자, 제품 매출 99. 이것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 사업 설명에도 소모품 비율이 얼마고 뭐 제품 비율이 얼마고 제품 한 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시장가 얼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와.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보는 홈페이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걸 안 했을 표시 안 했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 사업 설명은 영 부실하다. 인상가만도 뭐하다. 인상가 소금 파는데도 주견 파는데도 깔끔 자세히 해놨던데 참 연구비는 한 6% 쓰고 있고 평균 건속 연수가 형편없다. 한 2년이 안 된다. 1.8년 65명 그리고 유상증자 3자 요거까지 괜찮은데 22년 12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다. 최근에 아티베 뷰티와 하이로닉 코리아를 그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거를 국내 병원용 혹은 에스테틱용으로 영업망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재무는 문제 없어. 뭐 매출만 본다면 어떨 때는 180억, 어떨 때는 200억, 19년도엔 150억, 20년도엔 120억, 21년도 217억, 22년도 지금 1분기 58억, 2분기 70몇 억이라고 하니까 200억은 넘겠지. 2021년보다는 상승하겠지만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에 비해서는 행편없다. 요 제이시스, 루트로닉, 클래시스 하기사 클래시스는 1조가 넘고 1조 가까이 되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한 4, 5천 되고 루트로닉도 한 4, 5천 되고 하이로닉이 시총 1,000억이거든. 거기에 비하면 성장 여력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클래시스가 제일 만만하고 기술력은 루트로닉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루트로닉은 한 대당 막 1억짜리도 있거든. 비싼. 자, 투자 지표, 재무 분석은 재무는 부채가 낮아서 뭐 부채율이 13%밖에 안 되니까 뭐 필요 없어. 현금 흐름표도 계속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 되고 돈이 많으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 투자 지표는 얘들 투자는 뭐렇게 되지? 뭐 기계에 투자하고 기계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 얘들은 그 기계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공장 뭐 어디에 오송 공장 7,000제곱미터 3,000평 정도의 1,300제곱미터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조금 거시기하고 3월에 완공이라고 홈페이지 거기에는 나와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뭐 순이익률과 이런 거는 원가는 한 30몇 프로 들어가고 원가는 30몇 프로 40% 들어가고 판관비가 한 거기에서 30% 정도 들어갔으니까 원가 30% 판관비 한 50% 하면 나머지가 영업이익. 여기서 매출이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겠지. 자, ROE는 11% 내가 했을 때 2011년 거는 11%. BPS 자본에서 그래. BPS는 자본에서 나누는 거 맞네. 내 기억 맞네. 자, 요렇게 컨센서스 필요 없고 업종 분석 어떤 업종하고 얘들이 분석되겠노? 이루다, 한국 BNC, 오스테오니 이런 회사는 한 번도 못 들어와서 패스, 섹터 분석, 섹터도 패스, 지분 현황, 지분이 파는 건 없다. 주가는 뭐 1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2022년 4월에 14,000원, 지금 7,000원이가 7,000원. 와, 코로나 때 2,000원. 코로나 때 대비 30% 올랐는 거지. 이은수 16년에 19년에 30만 주 시간의 매매 이런 거 있고 뭐 그거는 없네. 아니면은 EB를 발행해도 되지. EB는 익스체인지 본드라고 전환사채가 아니라 변환사채, 전환사채, 변환사채, 교환사채, 그래, 교환사채. 있는 주식을 주겠다. 자기 자사주를 40만 주를 가지고 30억 땡겨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지. 그거를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지. 아니면은, 하여튼 것도 짜증나네. 몰랐다 몰랐겠지만. 자, 요런 상태. 뭐 특별하게 이거는 볼 게 없다. 정토방이 볼까? 정타고 말라보노.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자. 외국인은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 맞지? 기관은 한번 보자. 기관은 최근에 팔았고 외국인은 3개월 외국인은 사고 있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3개월 기관은 파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거 뭐 이래 보는 거 맞나? 자,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1%대에다가 자, 몇 년
보자. 2021년 12월에는 1%대인데 지금은 2.6%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있는 거는 맞네. 0.7%대가 됐을 때도 있었네. 21년 11월에. 그러면 얘들이 그 2022년 14월 12월 17일 날 상장했잖아. 이때 야, 외국인이 11%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는 내국인이 11%를 가지고 있었다. 14% 성장하고 12월 17일에 상장이가 11%. 와, 이렇게 막 성장하다가 15년 1월까지 15% 종가 10만 3천 원 무상증자했나? 10만 3천 원까지도 갔었네. 이거 뒤로 안 나간다. 이거 앞으로 있네. 10만 3천 원까지 했은 적이 있었다. 이게 그거 뭐 이렇게 액면 분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래 안 해. 그때는 11% 지분 12% 갔을 때도 있었는데 17년 전과 지금 뭐가 다른데? 지금 더 기술력 더 좋아졌는데. 근데 외국인은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액면가 이제 100원이네. 그 무상증자하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다시 한번 짚으면은 매출 우상향이라 보기는 애매하고 영업이익은 그냥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가 나오는 순이익률도 영업이익보다 더 잘 나오는 ROE는 한 10% 초반대 정도 나오고 유보율은 4000% 40배 그리고 EPS는 우상향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잘 나온다고 보면 되고 평균 배당은 5년 평균 배당은 0.64 정도.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8가지 항목 가지고 싶은가 지금인가 싸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나올 거니까 짜잔 하면 숫자 나온다. 짜잔 나째. 자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총점을 계산했고 위험한가 PE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 오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이건 나이만 기준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0점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점수를 개인 기준으로 내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싶은가에 7점 준 거는 이거는 그냥 비전 좋은 사업이지 고마진의 사업 원가가 한 30%밖에 안 들어가는 피부 미용 이거는 노쇠화 그거 고령화 그리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떠나서 피부 미용에서는 이제 젊어지고 막 이런 것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을 수 있게끔 그거 뭐 보톡스부터 시작해 오만 거 다 하잖아. 그래서 고마진 소비재다 꾸준히 해야 된다. 돈 잘 벌 것 같은가 해서도 이게 세계 두 번째로 집속 초음파 기술 하이프 기술을 만들어내고 국내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의외로 얘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선두주자지만 그거를 매출로 발생시킨 거는 생각만큼 되진 않는다. 기술은 있다라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 되는 품목에 선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7점을 줬고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총이 장점이 시총이 낮은 시총 1000억밖에 안 되니까 시총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 클래시스 1조, 제이시스 메디칼 한 5천억, 루트로닉도 한 5천억 그 정도 되는데 내가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난 루트로닉을 선택하기 싶어. 클래시스는 17,600원에 블록딜 유명한 베인 캐피탈이가 거기서 산 자기들이 600몇 억이가 60몇 프로 지분을 홀랑 샀거든. 대주주 거를. 그래서 걔네들은 최소한 팔아먹으려 그러면 17,000 얼마를 17,000 얼마 정도 되려 그러면 시총 한 1조 3천억, 1조 1, 2천억 정도는 더 벌어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클래시스는 1조거든. 그러니까 지금 베인 캐피탈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JCC 메디칼도 5천억. 그럼 매출이 얘들이 10배가 넘는단 말이야. 루트로닉도 매출이 10배가 넘고 얘들 그거 1년 매출이 200억인데 JCC 메디칼은 10배가 아니고 한 5배 넘겠다. 클래시스도 한 5배 넘고.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비슷한 그건 맞지. 하이로닉 뭐 매출 1년 매출 200억 잡고 JCC 메디칼 매출이 얼마더라? 잠깐만. JCC 메디칼 매출이 800억이네. 이게 1년치야? 잠깐만. 날짜가 4월이니까 1년치겠다. 800억. 그러면 5배. 루트로닉은 매출이 1700억이거든. 이거 1년치야? 언제 거야, 이거? 1년치인지 모르겠네.
4월 달이니까 이것도 1년치겠다. 그럼 콜레시스는 매출이 1,000억. 그러니까 하이로닉보다 다 5배, 4배, 막 거의 한 8배, 9배 막까지 다 높단 말이야. 그러면 하이로닉 곱하기 5 하면 4,000억 비슷한 건데 그러면 하이로닉이 매출이 한 800억까지 올라가면은 JCC 메디칼처럼 시총 4,000억이 되면은 맞는 말이네, 맞지? 그럼 하이로닉이 4배 성장할 여력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만들어내고 국내 최초로 만들어내는 회사지만 매출은 요 모양이라는 거는 좀 그렇겠다. 자, 그래서 한 7점 줬고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그래 5점을 줬고 싼 거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보고 있으면 싼 거는 1점 더 플러스를 줬는데 그렇다고 비싸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PER은 13배 적당하다고 나올 수 있는데 PEG 수치가 낮아서 1점을 더 줬다. 그래서 6점. 경영자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거만 보여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점 말고 3점. 그리고 걱정 안 하겠냐? 이건 이렇게 재무로서는 회사가 무너질 수가 없다. 뭐 돈을 쓰는 데가 있어야지 무너지지. 돈을 쓰는 데 해봐야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사이를 돈놀이 하는데 그냥 단기 금융자산 투자하는데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BYC 주식도 사고 코리아 코덱스 인버스 2배짜리도 사고 뭐 그린플러스도 사고 이래가지고 막 돈놀이 하는 거 정도 한 30몇억 그래서 한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얘들은 그런 거 없다. ROE는 11% 나서 3점 줬고 영업이익률은 18.9% 나서 4점 줬어. 총점 43점 5점 평균 5.3점 나왔네.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뭐 위험하지 않다. 뭐 재무로서 불안할 게 없다. 다른 말로 불안할 게 없다. 성장할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장성이 크게 안 보인다. 왜? 아까 말했다시피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그 제품을 만들었고 세계 두 번째로 그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선두주자로서 팍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 나갔다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밖에 안 돼.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회사는 그래도 2년, 3년 정도 되거든. 클래시스, JCC 메디칼, 루트로니. 근데 그 회사 대비 얘들은 1.8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점수는 낮게줬지. 위험한가? PEG는 0.28, PSR은 4.4, GPA는 22. 자식에게는 이걸 뭐 자식에게 굳이 남겨줄 필요 있나? 그리고 무술 돈을 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그냥 공시하는 자기 정보표, 전자공시표, 전자공시가 아니고 이거 자기 실적표 이런 거 실적 누계 요약 이런 거는 저들이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다니까. 전자공시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거는 자기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위해서 회 갖고 이렇게 어떤 책임도 안 진다 하는 거고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런 걸 딱 해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만약 이게 틀린 수치를 올리면은 전자공시에서는 틀린 수치를 올리면은 정부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제재를 받든지 그럴 수는 있겠는데 홈페이지에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직원이 잘못 적었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는 뭐 할 수가 없잖아. 직원 탓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짜증난다. 보통 회사들은 이런 거 잘 깔끔하게 해놓는데 이 회사는 전자공시만큼은 부실하다. 전자공시가 부실하다는 거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회사들은 막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자세하게 막 풀어놨다니까. 인상가 같은 거 막 자세하게 풀어놨다니까. 시젠도 자세하게 막 풀어놨고 수젠택은 모르겠고 또 공부만 했던 또 뭐 있노? 하여튼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회사들은 뭔가를 자세하게 사업표 막 그 이게 전자공시표 있잖아. 사업 페이지 200 몇 페이지 막 이래야 된다니까. 짧게 알려주기 싫은 회사들은 조선선제 같은 거 조선선제 같은 거는 70페이지도 안 돼. 70페이지 볼라면 봐라. 우리는 그 뭐 공시할 정확하게 법적으로 공시할 거면 공시한다. 자세한 설명은 제외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거 보면 하이로닉이나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엇으로 돈을 버나 매출만 나오지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는 전자공시 사업 설명이 없다. 내가 못 찾았나? 내가 못 찾지 않을게야. 볼까? 내가 못 찾긴 왜 못 찾아? 전자공시 사업 설명. 자, 이거 뭐
전자공시 하이로닉 이거 봐봐. 사업 내용 이거 보면 사업 내용에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연구개발 비용 나왔지, 참고사항 나왔지, 없어. 이게 다야. 그러고 바로 재무로 넘어가거든. 짜증난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결론 지을 것도 없지.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하이로닉이 있다라면 낮은 시총에 하이로닉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멀리 바라본다면 루트로닉, 클래시스를 추천하고 지금도 괜찮다 생각하면 제이시스 메디칼도 괜찮고 클래시스도 괜찮고 루트로닉도 괜찮고 하이로닉도 괜찮고 폭발성은 하이로닉도 괜찮고 왜 낮은 시총이니까 여기서 뭐 500억 가는 것보다는 2천억, 3천억 가는 게 더 이렇게 그리고 작전주들이 이런 거 재무도 좋기 때문에 넣는 것들도 쉽겠잖아, 맞지? 그렇게 괜찮다. 뭐 그 정도 끝.